민주당은 지금 총선만 놓고 뛰기에는 조금 당내 악재가 있었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문인데 글쎄요, 내일 퇴원하고 당이 또 속도를 낼지.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뉴스에 대한 출처 관련된 또 논쟁이 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은 총리실이 이재명 대표의 상태, 습격 상태를 왜곡 조롱한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이다. 무슨 의도였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의식이 있고 출혈량이 적고 1cm 열상이고 마치 뭐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은 듯한 그런 뉴스의 유통 시발점이 바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아니냐 이런 항인데 국무조정실 쪽은 이게 그냥 실무진 보고다 좀 난감해하고 뭐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바로 이상한 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걸 봤어요. 아니, 칼로 찔렀는데 웬 열상? 네. 카타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바로 여기서 시작했던 게 이제 알게 됐는데 저럴 때는 사실 경찰이나 소방청에서 그렇게 문자로 올라왔다는데 그런 걸 발표할 때는 저 같은 의문을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거기도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정치 테러거든요. 이건 다만 잠깐 습격한 게 아니라 정치 테러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알아서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죠. 아니 이게 칼로 찔렸는데 왜 열상이냐, 자상이 아니고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확인 안 하고 한 거는 그거는 국무총리실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어떤 의도가 실려 있는지 아닌지는 좀 더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회까지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는데 이게 단독 범행일지 글쎄요. 일단은 피의자 신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피의자의 당적 변명문 이거는 뭐 단독을 달고 일부 언론들이 무슨 당에 입당했다 탈당 다시 어느 당적이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과연 음모론이나 정치적 시비를 가릴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굉장히 섬찟한 게요. 이번 사건이 그 자체로도 정말 폭력적이지만 이게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의 사건하고 예.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안두희의 경우에도 국군 포병 장교였고요. 한 7, 8개월 전에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과 같은 정당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가서 찾아가 만나고 결국 총으로 쏘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단독 범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1년 반 있다가 뭐 형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풀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잡힌 그 테러범이라고 그럴지 습격범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지금 해온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이런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왜냐하면 이게 테러가 아니라고 그럴 것 같으면 감춰줄 수도 있어요. 가령 성범죄 같으면 감춰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치 테러는 이 사람의 정치적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밝히지 않고 이런 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겠다고 하면 음모론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의 당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행적,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의 행적, 그리고 핸드폰이 33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포렌식 다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협박문이죠. 협박문이 아니죠. 변명문이라 예. 8페이지짜리. 네. 이번에 공보험이 가지고 있었다는 뭐 그거의 언론 내용을 릴리스한다는 내용이었죠. 네.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를 가지고 그냥 내놔야지. 경찰이 그냥 만약 자기네들이 그냥 결정해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혹이 더 증폭이 되고 이건 정부로서도 총선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겁니다. 네.